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주말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이슈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3년 넘게 재판이 이어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어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사필 규정이란 말도 아깝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정의라는 거짓 가면을 쓴 채 기득권의 위선과 탈법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불공정과 특권, 반칙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 뻔뻔함과 특권 앞의 무기력함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1심 재판부는 이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징역 2년과 함께 6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료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먼저 김용남 의원님, 어제 이제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 내려졌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우선 그 국민들로부터 가장 공분을 샀던 부분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와 관련한 부분이었죠. 사실은 첫 보도도 이 표창장 위조냐 아니냐 뭐 이것부터 논란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양파 껍질 까듯이 까면 깔수록 새로운 의혹들이 많이 나오면서 거의 2019년 여름부터 연말까지는 뭐랄까요? 조국 국면이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뉴스의 중심에 섰고 전 국민을 거의 쫙 갈라놓은 반으로 쫙 갈라놓은 이슈였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기억은 많이 흐릿해졌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특히 사모펀드 부분만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당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응 TF, 그때는 저희가 이제 야당이었습니다만 대응 TF에 들어가서 사모펀드 관련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으로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은 이거예요. 조국 전 장관의 집안 조카가 사실상 운영하던 코링크 P라는 사모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성한 펀드를 통해서 웰스 CNT라는 비상장 회사를 인수를 해요. 약 14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펀드를 이용해서 WFM이라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를 해요. 근데 이 비상장사인 웰스 CNT는 주로 관공서에 납품을 하는 회사였는데 조국 전 장관 측이 인수한 이후로 매출이 1년에 2배씩 뜁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합병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어요. 뭐 사업 목적 이런 걸 다 일치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우회상장 구도를 처음 밝혔던 것이고 근데 이게 그거 자체로 범죄가 된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니고 다만 그때 당시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이 구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사안이냐 이 문제 제기를 처음에 했던 것이고 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금액과 관련해서 재산 신고가 제대로 됐느냐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만 해도 사모펀드 관련한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에 법률의 미비로 인해서 무죄가 일부 선고됐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좀 금융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고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셨던 부분은 입시 비리였고 이거는 대부분 유죄 선고가 됐거든요. 근데 뭐 작은 부분을 콕 집어서 이거 무죄인데 왜 이렇게 난리를 쳤어야 되냐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의 화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민수 대변인은 어떠실까요? 뭐 물론
이 조 전 장관 하면 뭐 어쨌든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논란이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서초동 그리고 광화문 반씩 나뉘었고 그러다가 어쨌든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입장을 발표하면서 2심에 항소해서 무죄를 다투겠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는 없었고 그게 가장 핵심이었어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일단 보면은 진짜로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무죄난 부분도 뭐 조 전 장관은 8개에서 9개 정도 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표현까지 썼고 항소를 해서 다른 부분 뭐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직권남용 혐의 같은 경우도 다퉈보고 무죄를 받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1심이 났으니까요. 2심, 3심을 받아보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재판받고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꼭 그런 점을 하나 좀 짚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유죄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에 또 2심, 3심까지 그 유지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그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고 또 무죄를 받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 지금 뭐 김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그 2019년으로 조 전 장관이 장관 지명을 받은 직후를 보면은 정말로 우리 그 검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들 그다음에 이제 언론 이런 부분들 특히 검사들이 정말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청문회를 하는 날 밤에 이제 부인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또 기소를 하고 대대적인 정말 한 가정을 대놓고 저렇게까지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다수가 모두가 느끼듯이 과잉 수사를 했다는 측면은 분명히 지적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보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자녀의 입시 비리 부정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산 대목이 있습니다만은 당시 검찰이 했던 그 수사 방식과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이 왜 조 전 장관 얘기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검사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검찰이라는 게 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집단이고 기관이라 한다면 법의 원칙은 동일해야 되는데 지금의 검찰은 그렇지 않다는 많은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부인이랄지 장모랄지 전혀 수사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잣대와 똑같은 수사 방식으로 수사를 하라. 그런 여론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각자 이제 보시는 이제 시각에 따라서 어제 판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조금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조 전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 이제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면서 거의 11시간 가까이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아이도 서울대 동창회 측으로부터 선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되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 보게 되면 고등학교 딸아이가 일자자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의아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그 시점에는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좀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그리고 책임 교수의 그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이상하다고 보이고 저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사실 저는 그 경제나 경영에 잘 모르기 때문인데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사실 알지를 못한 정도입니다. 네, 앞에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조 전 장관 어제 무죄를 받은 데 대해서는 이제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표현하기는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이렇게 극심한 사회 분열을 일으킨 데 대해서 적어도 사과의 한마디는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제 재판부의 그 판결문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은 아주 책임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로서 고위공직자로서의 그 처신을 망각하고 아주 이렇게 죄질도 불량할 뿐더러 책임조차도 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질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 슬로건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여기에 대해서 선택적 사과만 했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선택적 인정을 한 거죠. 네. 왜 사모펀드가 죄가 안 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했냐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항소해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 법원까지 오는 시간이 3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렇게 극심한 분열로 몰아넣은 당사자가 여기에 대한 책임과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 이렇게 무책임한 모습으로 회피하는 것. 정말 법무부 장관이라는 국무위원을 지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정말 엄정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정말 그 국민에게 대국민 사과 한번 할 줄 모르는 이런 자세가 과연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할까?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왜 분노했고 우리 사회가 왜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잣대를 다시 한번 그 사회가 소환했는지 이 부분을 본인이 인식해야죠. 그런데 이 사실 재판이 이렇게 3년 1개월 끌 일도 사실 아니었어요.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까지 이렇게 온 점에 대해서 최소한의 유감, 사과 혹은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저는 고위공직자의 모습이라 생각하는데 네. 앞으로 조국 전 장관이 어떤 길을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공직자 출신으로서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엎드려 그래도 석고되지 않은 모습이 있었을 때 비로소 저는 그래도 이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국민적인 어떤 감정이나 치유 같은 것들이 가능해졌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정말 저는 그 공감하는 국민들이 한 명도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좀 조 전 장관이 정말 그 한 시대에 그래도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주요 공직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 전 장관 같으면은 뭐 당시에 거의 민주당의 대선 주자급으로 불릴 만큼 아주 정치적인 영향력이 또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두고 뭐 검찰에 대해서 정치 검찰이다. 검찰 쿠데타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공식적인 입장은 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어제 뭐 1심 재판부가 그러니까 지금 그 판결문에서 밝혔듯이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던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유죄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대학 입시 문제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종의 뭐랄까요, 이 신뢰의 기반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흔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국민적 그러니까 공분이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이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하기가 끌어온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또 지금 그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를 하면서 네.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 특권층 중에 한 분이잖아요. 일종의 사회적 세습을 일종의 입시 부정을 통해서 저질렀다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이다. 네. 그 시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1심 재판부를 통해서 확인된 셈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결코 이 지금 마음이 가벼운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특히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과거 2019년 당시 조국 사태 때 우리 사회를 완전히 양극단으로 나누었던 하나의 이 사건이었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을 빼앗기게 되는 하나의 단초가 됐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실 민주당 후보 경선 때부터 이제 민주당이 뛰어넘어야 될 강 중에 하나가 조국의 강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민주당에서 아픈 손가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제 1심 재판부가 이 검찰이 수사했던 내용 한 절반 정도는 유죄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괜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긁어부스럼 맞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제 생각에 공당의 입장에서는 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을 표명하시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민수 대변인님께서 지금 네. 민주당 대변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왜 민주당에서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은 건지 그리고 차재원 교수님까지도 민주당에서는 적어도 유감의 표시는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지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일단은 조 전 장관 2심 재판이고 본인도 이제 항소심에서 다퉈보겠다. 또 무죄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조 전 장관 지금 당장 뭐 민주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분도 아니고 저는 당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차분하게 재판 과정도 2심, 3심도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영남 의원. 어제 이제 재판에서 재판부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녀 입시 비리를 수년간 반복했다 이런 질타를 하기도 했어요. 이 부분은 물론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도 다 나타난 부분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은 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보겠다. 이게 항소심에서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대부분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가 정경심 교수와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의 공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죠.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을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재심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그건 뭐 상상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 네.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는 유죄 확정이 이미 된 거고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다퉈보겠다고 한 게 뭐 추측을 해보면 나는 그 범행에 가담을 안 했다.
정경심 교수의 단독범이다. 뭐 이 주장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요. 이 사안 자체를 판을 바꾸겠다가 아니고 나는 가담하지 않았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이미 확정됐으니까 네. 그걸 뒤집을 방법은 그렇죠.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의 단독 범행이다. 남편이 나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거는 좀 뭐랄까요? 전후 사정을 봐도 조국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서울대학교 관련한 어떤 인턴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뭐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 주고받은 그 SNS 내용도 일부 나온 게 있잖아요. 뭐 시험을 대신 쳐주거나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글쎄요, 항소심에서 다퉈보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유죄가 선고된 부분과 관련해서 항소심이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좀 책임도 부부가 좀 나눠지는 모습이 좀 아름답지 않나요? 부인한테 다 모는 것보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항소심에서 좀 다퉈보겠다고 했으니까요. 앞으로 이어질 뭐 항소심이라든지 대법원 판결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